교재 30쪽입니다. 30쪽. have 다음에 pp 형태, 즉 두 단어가 한 형태로 한 덩어리로 쓰면서 과거하고 현재를 같이 나타내는 표현을 완료 시제라고 합니다. 여기가 과거라면 여기가 현재니까 현재와 과거를 통째로 나타내는 표현이 될 것 같고, 밑에 예물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어트랙트라는 말이 끌어당기고 있다라는 뜻이라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have를 쓰게 되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완료는 과거 완료도 있고 미래 완료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따 알아보는 걸로 하고요. 우선 have pp에 대해서 알아봤고, have pp는 뭐랑 같이 쓰는 게 일반적이다. since하고 for와 같이 쓰는 게 일반적이죠. since는 뜻이 이래로, 즉 출발점을 말하는 것이고, for는 동안, 즉 기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 위주로만 설명을 했습니다. 승득강이 1월 26일 날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출간일은 30일로 돼 있으니 아마 설날 끝나고 받아볼 것 같네요. 26일 날 배송이 되겠어? 설날 전날인데. 자, 과거 완료는 이런 모양이죠. 헤드 pp입니다. 항상 단어가 두 개면 뜻도 두 개니까 어떻게? 과거보다 더 과거라고 쓰면 되겠죠. 한 문장 안에 분명히 과거 동사가 있을 거야. 그거보다 더 전에 일어난 겁니다. 첫 번째 문장은 여자가 물어봤죠. 뭘 물어봤어? 내가 어디서 그 목걸이를 샀는지 물어본 겁니다. 여자가 물어본 것은 어제라면 목걸이를 산 것은 더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헤드 pp를 써야 될 것 같고, 2번은 내가 깨어난 것보다 훨씬 더 전에 눈이 왔겠죠. 눈이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나 보니까 눈이 와 있더라, 뭐 이런 문장이니까 과거보다 더 과거일 때는 헤드 pp를 쓴 겁니다. 완료 수동태를 사용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완료 수동태 모양은 have been pp니까 여기다가 have been pp를 적어서 비동사 pp는 수동태로 해석하니까 뭐뭐 되었다고, have pp는 뜻이 뭐니까 계속해서 뭐뭐 했다라는 뜻이니까 계속해서 뭐뭐 해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예, 등등으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은근히 애들 입장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우리 중2들도 그렇고 중2들도 막 중3들도 이거 배우는데 이거 두 개 되게 헷갈려 하더라고요. have pp는 수동이 아니고 얘가 수동입니다. 얘는 완료 시제고요. 얘는 당연히 완료 시제긴 하죠. 어떻게 구분하면 되겠어? 위하고 밑에 표현은 당연히 목적어가 없는 모양이어야 밑에 모양 수동이 되겠잖아요. 목적어가 있을 겁니다, 위에 거는. 그래서 목적어가 있고 없고 구별하시면 되니까, 수동태는 뒤에 명사나 목적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뒤에 명사나 목적어가 없으면 have been pp, 즉 완료 수동의 형태를 고르시면 됩니다. have been pp의 해석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뭐뭐 해줬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즉 임명되었다. 이때는 완료 형태로 해석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임명되었다 등등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2번 문장은 단어가 좀 어려운데, 노티파이란 말이 신고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신고한 것이 과거니까 그 전에 도난 당했으므로 이때는 헤드빈 pp를 쓰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료 형태가 얼마든지 수동용으로 바뀔 수도 있고
수동형이 또 완료형하고 결합이 됐을 때 모양, 또 과거 완료가 또 수동과 결합했을 때 모양 등등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하기 전에 1번으로 다시 올라가서 현재 완료를 쓸 수 없는 경우를 공부하겠습니다. 현재 완료는 이제 포나 신스로 같이 쓰는 게 현재 완료의 일반적인 형태인데 현재 완료를 못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따로 적어보면 이제 그것이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경우인 것 같은데 과거는 이런 말들하고 어울리는 게 과거거든요. yesterday나 last나 오거나 연도로 시작되는 말과 어울리는 게 과거라면 뭐는 have pp 즉 현재 완료는 since나 for나 since, for 뭐뭐 전에 before나 already 금방이나 이런 단어랑 어울리는 게 have pp잖아요. 네, 맞죠. 그러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해석은 똑같아요. 어떻게 해석이 돼? 어제 했다, 그죠? yesterday 어제 했다, 지난주에 했다, 며칠 전에 했다 이거잖아, 그지? 여기도 봐봐. 언제부터 했다, 언제 동안 했다, 전에 했다, 벌써 했다. 해석이 똑같이 뭐가 돼? 둘 다 했다라고만 해석이 되니까 이거를 구별하는 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근데 멍청하게 살펴보니까 현재 완료는 확실한 과거입니까, 불확실한 과거입니까? have pp는 그 전에 했다, 몇 번 했다, 방금 했다 라는 말이 확실하지 않죠. 맞죠? 불확실한 과거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과거하고 불확실한 과거를 구별하라는 얘기입니다. have pp는 여기랑 써도 돼요. 아니. 과거는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어울려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크게 틀리지 않다는 말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문제를 못 낸단 말이야. 그럼 뭐를 문제가 나오냐면 have pp가 이쪽하고 어울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두 칸 비워놓고 밑에다가 have pp를 쫙 쓴 다음에 절대로 틀리다 이 말이야. 위에 있는 어떤 것들 확실한 과거를 나타내는 말하고 have pp를 같이 못 쓰니까 이 경우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칸이 비어 있죠? 좀 적어봅시다. 어떤 말도 확실한 과거냐면 팬이라는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입니다. 너 생일 언제야? 라고 물어보면 우리 입장에서 선물을 받아야 되니까 확실하게 답을 해야겠어, 불확실하게 답을 해야겠어? 확실하게 막 며칠 몇 월이라고 답을 해야 선물을 받을 거 아니에요. 불확실하게 10월 언제래 그러면 선물 안 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도 확실하게 물어보는 거고, 뭐 청문회에서도 많이 봤잖아요, 그죠? 언제 했습니까? 언제 봤습니까? 뭐 확실하게 답을 해야지. 모르겠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감옥 갑니다. 그 다음 또 just now라는 말이 있어요. just now는 방금 전에라는 뜻이에요. 단어가 두 개니까 뜻도 두 개야. just를 여기다 쓰고 이때는 방금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just now라는 표현을 어디서 처음 봤냐면 그 페이스북이 지금처럼 활성화되기 전에 되게 오래 전에 그 페이스북 가입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옛날 바이오한 사람들이 진짜 막 저처럼 영어로 돼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때 글을 올리면 1분 전에 올렸다라고 쓰면 이렇게 쓰고요. 그때 이렇게 적혀 있어요. 1분 전에 올렸다라고. 그 다음에 뭐 5분 전에 올렸다가 이렇게 적혀 있고 3분 전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5분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렇게 쓰라고. just now라고. 방금 전에 올렸다라고. 네, 그래서 just now도 방금 전에라는 뜻으로 과거이기 때문에 그때는 have pp랑 같이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 즉 핑크색으로 적어놓은 단어하고 have pp 현재 완료랑 같이 쓰면 무조건 틀리다는 사실 1번에서 다시 짚고 가겠습니다. 여기까지도 거의 아는 것인데 오늘 배울 것은 바로 마지막에 있는 완료 동명사하고 완료 부동사입니다.
이게 오늘 배울 것 중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하면요. 조동사가 이렇게 두 개가 연달아 나올 때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동사가 더 먼저 발생을 합니다. 그때는 모양을 투부정사로 바꾸지 않고 to have pp로 바꿉니다. 이때는 모양을 그냥 ing로 바꾸지 않고 having pp로 바꿉니다. 이것을 완료 부정사나 완료 동명사라고 합니다. 해석은 간단한데요. 해석은 to have pp의 해석이 뭐뭐 하기 위해서 등도로 아니 뭐뭐 했다 뭐뭐 한다고가 된다면 뭐뭐 하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투부정사의 형식이라면 뭐뭐 했다고 하더라 등등으로 해석하는 게 바로 완료 부정사 해석이 될 것 같고, 기본적인 동명사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된다면 having pp로 완료 동명사 모양으로 바뀌면 뭐뭐 했던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의 동사하고 뒤의 동사의 비교해서 뒤의 동사가 더 먼저 발생했을 때 소부동사를 바로 바꾸지 않고 뒤에 pp를 바꾸거나, 앞에 있는 동사하고 뒤에 있는 동사를 비교했을 때 뒤에 있는 동사가 더 먼저 발생하면 그때는 마찬가지로 having pp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완료 동명사하고 완료 부동사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완료 동명사는 배워도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완료 부정사 즉 1번 위주로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그 이유를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시험에는 완료 동명사가 아니고 완료 부동사가 나오는 이유를 설명할게요. 이게 더 시험 출제가 잘 되냐, 왜 2번이 잘 안 나오냐, 이 이유는, 자, 혹시 중학교 1학년 때로 돌아가서 또는 중2 때로 돌아가서 세 가지가 있잖아요. 조동사 다음에 to가 나오는 경우하고 조동사 다음에 ing가 나오는 경우하고 뭐 둘 다 나오는 경우 막 이렇게 외우잖아. 그 실은 중1 때부터 시험에 나옵니다. 여기 해당되는 동사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want나 hope나 wish 등등이고, 좀 어려운 단어를 적으면 뭐 promise 약속하다, plan 계획하다, 또는 뭐 decide 같은 단어가 이 자리에 잘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ing가 나오는 동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아는 거 있나요? 응? 하나도 모릅니까? enjoy가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뭐 quit 그만두다, 또 그만두다 한 번 더 적어볼까? finish 그만두다, 그만두다도 있죠. give up 그만두다, avoid 피하다 등등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그냥 닥치고 외워라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같이 머리가 멍청한 선생님은 다 외우기 싫어가지고 원칙을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나도 그랬고. 투부정사가 나오는 원칙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두 가지입니다. 뭐 긍정적인 의미하고 미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또 ing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만두다니까 부정의 의미하고 그다음에 현재나 과거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외우기가 편하거든요. 또 예외만 공부하면 되는 것이고, 현재나 과거를 통째로 쓴 이유는 뭐야? 현재라는 시간이 좀만 지나면 과거가 돼. 그래서 현재랑 과거랑 물리는 시간이에요. 현재 과거를 한꺼번에 보면 돼. 그럼 이걸 이용해서 뭐를 푸냐면 이거를 풀잖아. 그렇잖아요.
리멤버하고 포켓 하면은 뭐도 나오고 투도 나오고 뭐도 나오는데 ing도 나오는데 그죠? 이거 어떻게 구분한다고? 투부정사 미래니까 미래 내일 할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투 맞죠? 뭐 옛날에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ing를 쓰잖아 맞죠? 자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진짜로? 알겠어?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냐면 아까 분명히 했던 것을 기억하면은 해빙 PP 쓴다 그랬잖아. 그러잖아요. 기억하는 게 지금이고 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기억하거나 잊어먹고 있으면 그때는 ing를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번 구보하고 2번을 하면은 훨씬 더 2번이 먼저 발생한 거지. 맞죠? 근데 해빙 PP를 안 썼잖아요. 즉 ing 자체에 무슨 뜻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뜻이 있으니 굳이 해빙 PP를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고. 안 썼잖아. 리멤버 다음에 해빙 PP 안 썼잖아. 맞죠? 네. 그래서 시험이 덜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투부정사하고 완료부정사의 의미는 굉장히 잘 나오는데 완료부정사 형태는 만약에 여러분이 공부를 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문제를 많이 만나볼 수 없는 이유가 독해에서도 많이 안 쓰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제 말이 맞는가 확인을 해드릴게요. 리그렛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후회하다는 뜻입니까? 후회는 현재를 후회합니까? 과거를 후회합니까? 미래를 후회합니까? 과거를 후회하겠죠? 그럼 뭘 쓰겠어요? 이렇게 쓴다니까 진짜로. 더 옛날이니까 행PP를 쓰지 않죠. 그런데 요구책을 보아하니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뭐 못 낸다고. 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완료부동사 위주로 공부하라는 얘기잖아. 맞죠? 그럼 완료부동사는 이제 막 구별을 하려고 하는데 그 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 문제가 나오면 완료부동사 쉽게 고를 수 있어요. 왜? 머릿속에 박혀 있잖아. 그럼 먼저 이러한 일이 나오면 투입PP를 고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낼 필요도 없고 내서는 안 되는 게 너무 쉬우니까 어떻게 문제를 내야 되냐면 투부동사 밑줄을 서놓고 그냥 이게 맞냐 틀리냐를 내야 돼요. 그러면 이게 투부동사 문제인지 투부동사를 뭐 수동으로 고치라는 문제인지 완료부동사를 고르라는 문제인지 아니면 투부동사 이거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완료부동사는 공부해야 될 조건이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거 두 가지만 보고 완료부동사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료부동사가 잘 나오는 구조를 쓰겠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때 빼고는 안 나와. 아니에요. 덜 나와요. 이때가 잘 나옵니다. 첫 번째는 수동태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해석은 뭐뭐 하다고 하더라 라고 해석을 하고 이때는 뭐뭐 했다고 하더라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 특정인을 가리키는 건 아니지만 최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텔레비에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사람이 TV 뉴스에 보도가 되기를 뭐 했다고 하더라? 굉장히 많은 돈을 착복했다고 했습니다. 라는 말을 쓰려고 합니다. 뭐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돈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이렇게 막 훔쳐냈다고 하더라 이렇게 말을 쓰려고 해요. 그러면은 여기에 to steal이라고 써도 되고 to have stolen이라고 써도 되잖아. 그죠? 맞죠? 어디를 비교해서
보도한 시점하고 돈을 횡령했다는 시점을 보면 횡령한 것이 더 먼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뭐뭐 했다고 하더라 to have stolen을 고르거나 아니면 여기 나온 것처럼 2년 동안이라는 뭐가 있기 때문에 과거를 나타내는 말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to have stolen을 고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두 개를 하나로 골라라는 문제가 아니라면 앞에 반드시 수동태 구조인 것을 확인하고 고르시면 더 빨리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구조는 이겁니다. 주어 다음에 seem이 나오고 또 부동사 나오거나 to have pp가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뭐뭐 지금 뭐뭐 하다고 옛날에 뭐뭐 했다고 감옥에 수감된 이후로 굉장히 불안을 많이 겪고 있어서 잠을 못 자고 있다고 합니다. 라는 말을 쓰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쓰면은 지금 뭐뭐 하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쓰면 옛날에 뭐뭐 했다고 하더란데 뭐를 보고 아까 마찬가지로 since를 보고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뭐 이래로 n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뭐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써야 되니까 to have pp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완료 부동사가 시험에 잘 나오는 구조, 즉 두 가지를 소개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 수동태에서, 두 번째는 뭐 seem이란 동사 뒤에서 쓰는 것이고, 이때는 말 그대로 두 동사 모양이 다 가능하니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게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완료 동명사는 조금 덜 만나게 됩니다. 시험에도 자주 출제가 안 되는 이유를 아까 설명을 드렸고. 됐어요? 우리 책에 있는 문제를 한번 봅시다. 완료 부동사나 완료 동명사를 사용하는 경우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문장. 완료 부동사가 있습니다. 그죠? seem이라고 seem 다음에 나와. seem 다음에 뭐뭐였던 것 같다라는 뜻입니다. already 덕분에 옛날에 향상을 했던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완료 동명사는 뭐뭐 하는 것이 아니고 뭐뭐 했던 것이라고 해석을 하니 그 사람이 자랑스럽게 여긴 것은 옛날에 교육을 어렸을 때 20대 때 지금 30대인데 하버드에서 교육을 받았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뜻이니까 나이가 많이 지났으므로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having pp 형태로 써야겠죠. 그래서 완료 수동 동명사 아주 어려운 용어가 나왔지만 여러분들은 해석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A번을 같이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B번을 여러분 손에 맡기겠습니다. A번 여기를 보고 꼭 힌트가 있어요. fu하고 since가 보이면 대부분은 현재 완료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2번 나왔죠? 별표에서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다음에 단순 부정사인지 완료 부동사에 결정하라는 것인데 여기 마찬가지로 for, have, million 이럴 수가 있으니 5, 10만 년 동안이 되겠죠. 밀년이 100만 년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뭐뭐 했던 것 같더라라고 해서 완료 부정사의 형태를 고르시면 됩니다. 어, 3번은 첫 번째 줄에 refused라는 동사가 과거니까 과거보다 더 과거인 had pp를 고르면 되겠고 4번인가요? 4번에
$75의 추가적인 페이 지불금이 for this period 이 기간 동안에 was the result of 어떤 결과로서 지불이 되었냐면 자, 잘 봐야 돼.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과 목적격이 되기 때문에 이때 my를 주어 동사처럼 해석을 해서 내가 일했던 것 등등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근데 밑에 보니까 기간이 적혀 있죠? 옛날 임을 확인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내가 추가적으로 일했던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걸 보고 완료 동명사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여기 뒤에 끝에 보시면 이렇게 for 있죠. for가 뭐뭐하는 동안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보고 완료 형태를 고르시면 되고 6번은 여기에 over the past few or 3 years의 over란 말이 뭐뭐하는 동안에 란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 모양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B번 틀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네. 네, 시제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아까처럼 제가 푸는 것처럼 이렇게 밑줄을 쳐갖고 어떤 것 때문에 이게 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봐라.
틀렸더라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 1번 맞아 틀려? 응? 누가 모양이 복잡하죠? 뭐랄까 그 컨숨이라는 단어가 소비하다라는 뜻이니까 옛날부터 계속 되어서 뭐 소비가 되었던 것 등등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수동태가 맞는지 보려고 뒤에 목적가 없으니까 수동태가 맞는 것 같고, 뭐 어떻게 딱히 뭐가 없네요. 뭐 해석을 해봐야 됩니까? 프레퍼런스는 취향이라는 뜻이니까 사람들마다 취향의 변화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의 변화도 다양하다. 사람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먹었던 것에 대한 취향이 다양하다. 됐죠? 자, 이거는 맞나요? 제가 과거 동사가 보이면 그 과거보다 훨씬 더 전에 일어나는 것을 과거 완료라고 쓴다 그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있는 걸 보아니 더 과거가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다 맞네. 자, 3번이 중요합니다. 3번은 설명이 없는 건데 우선은 currently 지금 25만 명의 아이들과 청년들이 playing a musical instrument 악기를 배우고 있는데요. 내년이 되면 그 숫자가 2배가 될 거라고 합니다. 라는 그림입니다. 됐어요? 미래 완료라는 것은 아까 배우진 않았지만 미래 완료가 어떤 개념이냐면 얘가 지금인데 옛날도 이게 미래 완료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시작을 해서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미래 어떤 일이 완료가 될 때 쓰는 말이 will have pp입니다. 이걸 보고 미래 완료라고 하는데요. 언제 쓰냐면 너네들은 영어 언제 처음에 공부했어? 4학년 때? 뭐 그렇습니까? 4학년 때 영어 시작해서 지금 고1, 고2 때 배우고 있는데 고3 때까지 영어를 배우면 10 몇 년 배우게 되는 것이다. 그때 쓰는 말입니다. 또 크리스마스 때마다 하는 영화 있죠? 나홀로 집에. 지금은 그게 해리포터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를 옛날에 한 5번 봤습니다. 올 겨울에도 볼 것 같아요. 한 번 더 보면 20번 봅니다. 지겨워 죽겠어. 그래서 내년에 한 번 더 보면 20번 본다. 뭐 이때 쓰는 표현이 바로 미래 완료입니다. 그러면 아까 집에 글도 뭐였죠? 옛날에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겠지만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겠죠? 올해는 바로 25만 명이 되었는데 내년 되니까 그게 2배로 늘어나서 50만 명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쓰는 표현이 바로 미래 완료입니다. 미래 완료는 이 세 가지 시점을 통틀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사 모양도 세 가지 단어로 구성이 돼야겠죠. 알겠냐? 자, 한번 더 합시다. 근데 이제 이걸 해석으로 구분하기가 너무 힘이 드니까 또 힌트가 있어요. 힌트. 미래 완료를 구분하는 힌트는 딱 2가지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한 번만 더 보면 영화 20번 보는 거다. 두 번째, 내년이 되면은 숫자가 2배가 늘어날 거예요. by라는 단어 다음에 더 타임을 붙이면 뒤에 주동사가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표현이 나오면 미래 완료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본질적인 어떤 뜻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시험 자체가 해석으로 문제를 막 잘 안 주는 편이라 바로바로 어떤 힌트를 보고 답을 결정지을 수 있으니 이 단어는 여기가 힌트가 되어서 미래 완료 표현으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 에센스의 밑줄을 쳐서 have pp로 현재 완료 모양으로 고치고 여기 아까 했었죠? 기억납니까? remember 다음에 ing를 써도 충분히 과거이기 때문에 having pp를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아까 드렸고 만약에 having seen이 맞고 seeing이 틀리게 되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거 완전히 깨지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우리 책에는 맞다라고 돼 있고 이렇게 고쳐도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책에는 저 표현 즉 완료 동명사 형태가 맞다라고 억지로 지금 뭐 경강부의 식으로 맞춘 거고
리멤버 다음에 ing를 써도 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로 돌아가면 자동으로 증명이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말했잖아. 그래서 완료 동명사가 심지어 안 나온다고. 마지막. 자, 이제 봐볼까요? I saw cute little stuffed dog. stuffed란 말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고, 봉제 인형, 개 인형이야. 사례는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계속 앉아 있었겠죠? 개라면 절대로 벤치 위에 하루 종일 앉아 있지 않습니다. I thought 내가 생각하기에 some poor kid 어떤 불쌍한 애가 probably 아마도 heartbroken 마음이 되게 아플 것 같아요. 왜? 걔를 지금 잃어버린 게 아니고 옛날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더 옛날에 잃어버렸으니까 이 모양을 완료 동명사 형태로 라고 써야 됩니다. 자, 두 가지를 첨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파이널 테스트 볼게요. 첫 번째로 스토프라는 단어는 명사 뜻으로 그냥 사소한 물건들입니다. 선생님, 스토프하고 띵스가 어떤 차이가 없어. 대신 셀 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 차이야. 두 번째, 동사 뜻으로 속을 채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형 자체가 속이 비어있죠. 솜을 막 넣어갖고 채운단 말이야. 그래서 스터프드 애니멀이라고 하면 전부 다 봉제 인형입니다. 선생님, 인형은 이 단어 쓰잖아요. 인형? 인간의 형태를 닮은 놈이 인형이야. 조금만 인형이라고. 조금만. 원래는 doll이라는 말을 써야 사람 닮은 인형이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속을 채운 동물이라는 말로 쓰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하고 좀 다르죠. 그럼 우리나라 말은 좀 어폐가 있네요. 그죠? 왜? 동물 인형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죠? 네. 그래서 사람 닮은 인형만 doll이라고 하고, 다른 동물들은 스토프드, 속을 채운 인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1번으로 올라가서, 자, 기억나는 사람들 있을 텐데 제가 since의 구별법을 많이 했었잖아요. since는 뜻이 뭐가 있고, 당연히 이래로. 두 번째 뭐가 있고, 때문에 뜻이 있습니다. 구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현재 완료가 있냐 없냐로 구별하면 거의 맞다고. 거의. 대신에 어떻게 구별하면 되냐면, 되게 부사절은 컴마가 있을 거니까 맨 앞에 올 때 그걸 보고 구별을 해서 이렇게 구별하라 그랬죠. since 절을 이렇게 괄호를 쳐서, since가 뒤에 있으면 이렇게 되겠지만, 그죠? since 절을 괄호를 쳐서 그 안에를 보지 말고 그 밖에, 즉 주절에 있는 동사 모양이 have pp인지 아닌지를 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라고 여러분한테 설명 드려놓고 물어보겠습니다. 1번, since가 무슨 뜻이야? 이래로야 때문에. 응? 선생님 have pp 있으니까 이래로 아니에요? 라고 하겠죠. since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since라고. 컴마가 있으니까. 그죠? 그럼 컴마 다음에 pp가 있어 없어? 없지. 때문에. 정말 그런가 확인합시다. 당신이 오랫동안 우리 회사에 충실하게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처리해주신 클라이언트 고객이기 때문에 컴마 뭐한다? 디스카운트 쿠폰을 제공하겠습니다. 맞죠? 때문에잖아. 네, 구별을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만 컴마를 기점으로 밖에 있는 거 없는가 봐야 돼요. 네, 그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안에 있는 경우는 되게 애들이 헷갈려해서 뭐뭐 이래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경우가 좀 다르다는 얘기죠. 됐어요? 끝.